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도 알람 한상재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4년 4월 8일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만은 인도네시아 시간으로는 9시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서울 나들이를 마치고 어제 오후에요. 무궁화호를 타고 상주 모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은 참 편하지만은, 벌써, 제가 시골에 적응을 했는지, 포도밭 마을이 더 정답게 느껴지는 건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울 갔다 오는 동안에 이웃 농장에 그 김영철이라는 그 제 나이 또래 한 분이 제처에게 중고 자전거 한 대를 그냥 줬습니다. 아주 너무 고마운 일이더라고요. 일단 제처는 자전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는 제가 타게 되겠습니다. 하여간 여기서 포도밭을 한 2,000평 정도 하고 있는 분인데 1년에 1억 정도는 번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일이 많기는 한데 대부분 기계가 일을 하고 또 힘든 일은 베트남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할만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오늘 뉴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일요일 톱 뉴스도 있었는데요. 메라캉에서 수마트라 남단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줄을 길게 서 있는 자동차 행렬 사진이 보도되고 있고요. 메락과 바카우에니를 오가는 페리선 티켓이 매진됐다고 하는 뉴스가 차지했습니다. 오늘도 수마트라 람풍으로 건너가는 페리선 소식이 톱 뉴스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리미리 인터넷으로 티켓을 구하지 않고 건너가는 사람이 없도록 권고를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 르바란 귀향은요, 그런대로 잘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약 1억 9천여 명이 도로에 깔렸는데 어떤 사고가 났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 다양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은요, 자카르타에 남아서 연휴를 즐기는 사람도 많다는 소식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성까지 이들이 안전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 한편 하나의 톱 뉴스는 정치권 소식이죠. 그동안 침묵하던 메가와티 빼데빼당 총재가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부정선거 재판 결과도 예측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5년에 대한 정치권 안정을 위해서 브라보와 메가와티가 만나서 뭔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린드라와 빼데삐는 못 만날 이유가 없지 않냐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특히 브라보는 웰컴 방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앗이란 말은 베리란 뜻입니까? 베리 웰컴이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이 뜻은 결국 브라보는 나는 뭐 아무 문제가 없고 매우 환영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브라보가 메가와티에 대해서 화답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메가와티도 뿌안 마란이라고 하는 자기 딸에게 브라보를 만나볼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임무를 부여했다고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뭔가 지금 인도네시아 정치권이 뒤틀려가고 있는 이런 현상을 풀어낼 물꼬가 트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그런 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재판을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까지 기호 2번이 방어를 하고 1번과 3번이 집중적으로
반소수 부정선거를 제기해 왔는데 이렇다 할 줄거리요, 이렇다 한 결론도 잡지 못하고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22일까지니까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치권 뉴스는 역시 헌법재판소의 그런 그 부정선거 재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도 제일 핫한 뉴스는요, 사부 장관들의 증언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리스마라고 하는 사회복지부 장관과 스리물리아니 재무부 장관의 증언이 포커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서요, 사회적 지원 자금을 관장하는 리스마 장관에게 모든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원금을 왜 바로 선거 직전에 지불을 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때 조코위 대통령이 장관에게 이거를 지금 지불해라고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게 리스마 장관이 어떻게 말하는 거냐에 따라서 이게 전국이 크게 요동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바사로 조코위 대통령의 짜웨짜웨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짜웨짜웨는 강구와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멍강구는 누굴 못 살게 구는 거고요. 짜웨짜웨는 남의 일에 자꾸 간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에 그저 누구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 끼어드는 거를 말하는 거죠. 가령 어떤 사람이요, 둘이 다투고 있는데요,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야, 뭐 네가 잘났다 못났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호 2번 브라보 기브란 대선 후보들이 나갔는데 사회적 지원 자금, 즉 반소스를 선거 전에 나눠준 것이 조코위 대통령의 짜웨짜웨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아이르랑가 경제조정장관은 골가르당 출신입니다. 골가르당의 당 총재인데요. 그거야 엘니뇨 때문에 날씨가 나빠져서 식량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반소수 지원금을 어차피 줄 바에야 좀 당겨서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와 반소수는 무관한 것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히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이르랑과 장관이야 골가르당 출신이니까 그렇게 조코위 대통령을 옹호하는 게 맞겠지만은 리스마 사회복지부 장관은요, 참 묘하게도 빼대빼 투쟁민주당 출신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메가와티 장관의 그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리스마 장관은요, 상당히 소심한 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말도 못하고 저렇게 말도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상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리스마는 참 이게 지금까지는 누구 편도 들지 못하고 자기 속만 끓이고 지난번에는 울먹이기까지 한 적이 있죠. 한편 그 스리물리아니 재무부 장관은요,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아주 묘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누구 편도 안 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리스마 장관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에 조코위 대통령의 그 가족 정치의 운명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리스마의 판도라 상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리스마의 아쿠아리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아쿠아리움이라는 말이 판도라와 같은 의미인 거는 같은데 무슨 말인지 어떤 때 쓰는 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을 잘 아는 사람에게 좀 한번 물어보고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판이 이 정도가 되면요, 헌법재판소는 사부장관의 증거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말하자면 직접 증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자꾸 요구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뿌안 마하라니가 브라보 수비안토를 만난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이벤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경제란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란에 보면요, 갑자기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3,000개 품목 이상의 수입 제품을 확대해서 수입을 제한하겠다는 그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어요. 점점 인도네시아 수입을 좀 규제하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상공회의소 까딘과 기업인들이요, 규정을 좀 더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한 발 물러서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규제 레귤레이션을 다시 평가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관련 부처와 협의가 끝나면은 이렇게 규제를 하는 품목을 그대로 유지할 건지 아니면 많이 축소할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규제 내용에 보면은 식품이라든지요, 수공구라든지 화학 제품 등 다양한 수입품을 감독하기 위해서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재개 항의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고요. 다시 나오게 되는 제한 품목이 뭔지 그걸 봐야만 그 다음 어떻게 이 카딘과 재개가 나올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하고 좀 관련이 된 건데요. 이 KF-21 전투기, 보라매 전투기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자체 방위 산업을 육성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기술과 자본 그리고 기술 인력 등을 감안해 볼 때 참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공군력 강화를 위해서 조코위 대통령을 보좌하던 그 사람을 새 공군 참모총장에 진급도 시켜주고요. 그리고 임명을 했는데요. 지금 인도네시아 GDP의 1%에 불과한 국방비를 1 내지 2%까지 증액을 해서 국방을 돕겠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 라인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2026년에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라파엘 전투기를 도입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미국의 F-15죠. F-15 전투기. F-15가 이게 아마 버전 4.5인가 그럴 겁니다. 그 전투기까지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은 남중국해, 그러니까 지금 구단선으로 뻗쳐 있는 남중국해와 한반도 그리고 대만 해협을 둘러싼 전쟁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가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인도네시아는 그럼 KF-21 보라매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의아하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신문은 인도네시아 이슬람 명절이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 교류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스마랑 침수지대가 이번에 그냥 한번 침수한 거로 끝날지 또 계속해서 반복할지 묻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고요. 중부자와 원어서부에서는요, 아버지와 아들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가 산사태에 매몰됐다고는 기사가 전해졌는데 산사태를 헤쳐보니까 둘 다 사망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한 가지 잊어버렸었는데요. 신태용 감독의 뉴스도 있네요. 지난 6일 UAE에서요, 사우디와 인도네시아가 평가전을 가졌는데 거기서 3대1로 아주 부룩이라는 말을 썼어요. 아주 나쁘게 패했다. 그래서 카타르 24년 유니버시아드 23 대회 4강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이 아니냐는 그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지난 그 월드컵 예선에서 베트남을 3대 0으로 꺾더니 이제는 세계 4강까지 넘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우디 평가전에서 형편없이 치다 보니까 그런 건 이제 접어야 될 때가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신태용 감독에 대한 기대가요, 너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너무 크게 기대를 하는 것이 신 감독한테도 부담이 크게 될 거고요.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기사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